안녕하세요. 정타코입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과가 좋았던 학생들의 그런 가정 분위기와 그리고 그 태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해 주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어떤 실제적인 교육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이거는 학생들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성향 차이, 환경 차이, 그리고 타고난 기질의 차이까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모든 영상에 남기는 말씀처럼 오늘 영상도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경험처럼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답은 아니라는 거. 각 가정마다 이제 교육하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존중은 하고 있다. 가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셨는가. 근데 그 교육이 실제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끊어주고 스터디 카페를 가고 그런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어떻게 쌓아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영향을 줬던 교육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문해력이 요즘 부족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과학, 사회 분야, 그런 탐구 계열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은 절대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다만 어,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글자들을 부모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로 뭘 물어보냐면, 내가 흔히 알고 있던 문자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자어의 경우에서 아이들이 항상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자어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게 따로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자꾸 그 책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파악을 하면서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아이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글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알면은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결론이 이어지잖아요. 한자어 그런 어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기본이 보통 책이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필수 도서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도서들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런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넘어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생각보다 의외였던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그리고 디지털 시대잖아요.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날로그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를 좀 찾으실 수 있었어요. 이게 아날로그한 활동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나 아니면 체험 활동 같은 거, 그 지역, 시에서 하는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서 따로 하고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참여할 때 단순히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지역마다 좀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태국이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 친구들과 교환학생처럼 와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그 지역이 유독 관광지인 경우에는 그 관광지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별거 아닌 거긴 하지만은 내 지역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제가 꼰대일 수가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한 활동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로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듣고 내가 직접 확인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 방구석에서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나서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특히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넓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아예 없진 않으니 반드시 주변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문화회관 같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꼭 확인해서 우리 자녀가 당장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활동할 수 있으면은 부모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면 너무 좋겠다. 실제로 저희 수학교습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 탐방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은 친구가 알아서 자꾸 막 찾아봐요. 이거는 부모님이 막 알아봐 주진 않는데 본인이 욕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만 이 학생이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 부모님이 많이 도와줬고요. 저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보고 학생한테 야 이런 거 있으면 가봐라. 이런 북 콘서트 있으면 가봐라.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얘기해줬고 실제로 많이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 역사 관련으로 나중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활동을 해가지고 당장은 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은 이게 점점 하다 보면은 즐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한 활동들, 현장 활동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아날로그한 활동이 꼭 반드시 뭐 큰 집단에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공부 대신에 차라리 딴 거 해라. 공부 대신에 차라리 뭐 기술을 배워라.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툭툭 던지는 말 말고요. 자녀들과 진짜 깊이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욕심이라면 정말 주식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자녀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주식이 왜 강세이고, 지금은 이 주식이 왜 잠시 흔들리는지 국제적인 상황도 볼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지금 그 회사는 어떤 위기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의논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자녀가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 학원비 낼 바에 그 돈으로 주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동의하거든요. 학부모님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 왜 답이고 지금은 이 주식이 왜 강한지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저는 너무 좋은 경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꼭 그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자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여행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진 않았고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주로 어딜 갔냐면 뭐 경주 아니면은 대전 아니면은 전남, 전북 그다음에 충남도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곳을 가면서 거기서 그냥 캠핑처럼 차박을 했어요. 요즘이야 차박이 유행이지만 옛날엔 차박이 유행 안 할 때였는데 옛날에는 저희 4명의 가족이 차에서 잠을 자면서 그 자연 환경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캠핑하는 즐거움도 참 많이 느꼈었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훗날에 제가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특히 좋아했던 과목이 뭐였냐면 지리를 되게 제가 좋아했거든요. 실제로 성적도 낮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공부를 할 때 결국은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지역들이 어떠한 특색이 있고 어떤 특산물이 있으며 매칭이 되니까 공부하기가 되게 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줬던 말이 있었거든요. 입은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어릴 때는 잘 못 알아들었죠. 크다 보니까 질문하는 데 있어서 되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천천히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가르쳐준 이유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차분하게 자녀들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현장 체험에 진짜 참 의미가 아닐까. 아날로그한 그 교육에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학부모님들이 다 하셨던 말씀이 잘하는 과목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수학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만 더 파보면 이 아이가 계산이 빠른 건지
도형을 좀 잘하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되시거든요. 아무리 입체 도형으로 그려줘도 이게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숫자를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의 규칙 같은 거 다 배우더라도 알긴 아는데 너무 속도가 느린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학부모님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학이라면 수학이고 영어라면 영어, 국어라면 국어인 거예요. 저희 학원에 지금 수학이 40점인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국어가 90점이 넘어요. 국어가 90점이 넘어요. 그 아이를 보면은 계산은 좀 느리지만 서술형 문제를 보면은 되게 잘 풀어내요. 이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되게 금방 깨우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중에서 문해력이 먼저 뛰어난 아이가 있다고. 엄청난 친구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미 자신감이 없어서 와요. 왜? 나는 계산이 느리거든. 계산 맨날 실수하거든. 저는 맨날 아니라고 해요. 너 되게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린 나이일수록 당장 시험을 치르지 않는 초등학생일수록 잘하고 좋아하는 게 보이면 그것을 그냥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유, 수학은 잘하는데 왜 영어는 못하니? 이런 게 아니라 야, 너는 수학 되게 잘한다. 나중에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시간 덜 들어도 되겠네. 야, 기특하다. 잘한다, 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그냥 낫지. 굳이 다른 과목 비교하면서 왜 이것 못하냐. 이것보단 낫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오만함과 교만함은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이 자신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좀 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처럼 막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너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 공부해야지. 그냥 이 끝이에요. 그냥 공부해야지. 너 시험 기간이잖아. 공부해야지. 다만 이게 너무 중고등학교 때 이걸 하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스템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이제 심플한 거를 얘기를 해요. 주로 뭐 숙제하는 거, 학교 갔다 와서 씻는 거, 손 씻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말하기 전에 숙제 미리 해놓고 학교에서 뭔가 알려주는 알림장 같은 거나 있으면 아니면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미리 정리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기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고 해요. 나중에 뒤늦게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사실 이걸 알아듣기 힘들 수가 있고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좀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면은 미리 이걸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이유 없어요. 엄마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래? 이유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거야. 이게 맞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태도, 분위기에 대해 좀만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공부가 아닌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교육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는데 결국은 또 잔소리가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 제가 만났던 학부모님들에 대한 경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생각하고 있으신 교육 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 주시면 되고요.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홍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